영국, 프랑스, 독일이 진짜 이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충분히 제재 복원을 할 수 있고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란의 독이 될 수 있죠. 이란은요, 여기서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훅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한 방에. 미국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제재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E3 국가인데요. 왜 갑자기 뭐 제재 복원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2015년 오바마가 한 JCPOA, 즉 이란 핵 합의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JCPOA를 지키지 않는다고 UN 안보리에 불만을 제소를 하면요, 그럼 안보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표결을 해서 이란이 JCPOA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 왜냐하면 이란 핵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중단한다. 거기서 제재 중단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어느 한 국가가 UN 안보리에 이란이 더 이상 JCPOA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요, 이란이 어겼다고 판단하면 지금까지 중단해왔던 제재를 복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왜 압박을 하냐면,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핵협상을 하지 않고 계속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또 IAEA 핵 사찰을 거부해서 IAEA 사찰 요원들을 다 지금 추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핵방이 모여난 408kg의 고농축 우라늄의 소재를 빨리 밝혀라. 그 다음에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해라.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를 빨리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8월 말까지 이란이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제재 복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진짜 이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충분히 제재 복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은 또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만 제재 복원을 해도 이란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100%는 하진 않고요. 이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란이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교류, 왜냐하면 이건 또 러우 전쟁과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일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교역, 그 다음 기업 간의 어떤 교역은 막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적 문제라든지 러시아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달러화를 쓰지 않고 본인 화폐로 이란과 교역을 해왔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복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마저도 남아있는 경제 교역 마저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과의 거래는 이미 다 끊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란과의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달러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달러화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경제 교류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작은 규모의 경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를 받으면 되거나, 그러나 이제 달러화를 못 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마저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만약에 이란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중단한다면 이란 경제는 이제 설상가상이고요. 더군다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뭐 이런 것들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란으로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일단 왜냐하면 그나마 미국은 우리를 제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유럽과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다,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 라는 이제 심적인 안정이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마저도 이제 제재를 복원한다는 하면 이란은 심리적인 압박도, 그다음 외교적인 고립 이런 것을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유럽을 설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이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면 줄곧 반대를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E3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 복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하고 싶어하는 제재 복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세 국가가 일단 똘똘 뭉치게 되면. 그럼 왜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 안 된다고 하냐면, 아니 2015년 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미 폐기를 하고 탈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상대방이 탈퇴를 했는데 이란이 그러면 이란 혼자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JCPOA를 혼자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충분히. 아니,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해버린 합의를 왜 이란은 남아서 지켜야 되나요? 혼자서?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핵 활동을 급증을 시켰죠. 그래서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 트럼프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이 핵 활동을 급속히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고, 물론 이 부분은 JCPOA 규정을 어긋난 것은 맞으나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이 똑같이 지금 JCPOA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란만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를 복원하나요? 미국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왜 안 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럼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서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냐?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냉정하고요. 강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란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란이 앞서지만 나라가 가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몰린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라는 것은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대단히 냉엄하고, 대단히 잔인하고요,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빼고 국제정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옳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주국방, 힘을 길러야 된다, 경제력, 외교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떤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억울한 공격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지만 누가 봐도 러시아는 침공한 건 전쟁이거든요.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러시아 얘기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말을 100%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죠. 왜 우리 우크라이나 명분이 부족한가요? 우크라이나 명분은 확실하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우리 영토에 뭐 돈바스에 있는 친구들이 러시아랑 친하고 싶어 한다는 거, 러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그러면 자국 안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국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국가에 편입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거는 용인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자치하겠다, 우리는 다른 나라 만들겠다,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다 독립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소수민족들 다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대단히 우리의 상식이 어떨 때는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지금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란은 이 시간을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이란의 고의적인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명분과 정의와 평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냐고 외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되고요, 국방력을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력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다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냉엄하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협상이 있는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15%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받고 지금 트럼프를 여기에다 플러스 더 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억울하죠.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냐. 삼성, 현대, SK 가서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하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뭐 국방비, 방위비, 뭐 반도체, 그다음에 농수산물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런 걸 우리가 보시면 국제사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양보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통상 압력이라든지 외교적 압박이 들어오냐라고 계속해서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를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이 러우 전쟁에 묶여있는 지금 유럽 제재 결정은 곧 이란 마지막 심판이 될 한 수일까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고요. 제재를 한다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이란은 NPT를 탈퇴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것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다면 이것은 거의 뭐 북한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란의 독이 될 수 있죠.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화풀이용으로. 그러나 NPT를 탈퇴하는 것은 더 이상 국제 규범을 이제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외교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받을 더 큰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설사 유럽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제재를 복원하더라도 이란이 곧바로 NPT를 탈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재 복원을 다시 취소시킬 방안을 찾겠죠. 그렇죠? 그리고 협상을 하겠죠. 만약에 해도 안 된다. 그럴 경우 이제 마지막 수단인 NPT로 가겠지만 유럽이 제재를 하는 건요. 진짜 제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이 제재를 하는 이유는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하도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핵협상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제재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IAEA 사찰 다원을 다시 보내기 위한 제재, 압박수단 그리고 핵방이 매연한 400kg, 408kg 되는 고농축 우라늄에 어디 있는지 신고를 해라. 이런 것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유럽 국가가 제재를 복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IAEA 사무총장의 방문과 사찰단 복귀 협상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복귀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란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모델로 가는 것일까요? IAEA 이제 부사무총장이 이란 테헤란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IAEA 사찰단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좀 잘 돼야 이게 결국 유럽의 제재 복원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AEA가 나간 지가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러면 사실상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IAEA 사찰단이 다 떠났기 때문에 핵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지금 깜깜이에요. 블라인드예요. 왜냐하면 그때 카메라 설치해놓고 다 있는 거 이런 거 다 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달 동안 이란이 자국의 핵시설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휴민트 아니면 거기 숨어있는 휴민트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AEA에서는 계속 이란을 압박해서 이거는 안 된다. 빨리 IAEA 사찰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란이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유럽 국가가 제재 복원하는 것도 저는 이거 지금 동시에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몇 차례 풀어주면 우리가 제재 복원을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서방 국가와 이란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그리고 가장 긴급한 사안이 IAEA 사찰단 복귀입니다. 이란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란은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우리가 크로스로드라 그러는데 변곡점, 뭐 터닝 포인트. 근데 뭐냐면 여기서 자칫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훅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한 방에. 여기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제 생각에 빨리 미국과 핵협상으로 가야 되고요. 핵협상을 가되 그리고 조금 더 기대치를 낮추고 본인의 조건을 좀 더 낮춰서 20% 저는 트럼프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20%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는 제로 농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 영토 내에서 제로 농축입니다. 근데 20%가 웬 말입니까? 3.67%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 그래서 이란이 생각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더 버틴다. 특히 이란 내에 있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10% 우리 안 된다.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고요. 이미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추가적인 공격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결정에 따라서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는가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있고 이란에게 공이 지금 넘어와 있어요. 이란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동 지역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지만요. 밑에서는 지금 아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문제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크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란의 핵협상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는 이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잘 보셔야만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고 특히 중동 정세는 우리 헬로우 매너 헬로우 매너를 많이 보시면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중동 정세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